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1년 넘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들을 잇따라 내놨었죠. 자, 그런데 최근 집값 흐름을 보니까 특히 서울의 강남 집값이요 15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냐를 두고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것만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해석이 적절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5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부동산 대책이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도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됐을 뿐만 아니라 4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도 중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서 지금 많은 정책 추진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규제 압박 강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 와서 지금 강남이 사실은 정책의 주요 타켓이었는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약 한 15주 만에 그동안 이제 그런 위축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하락세라고 하는 호가 중심이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승세로의 반전은 대단히 눈에 띄는 어떤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이것과 함께 사실은 최근에 서울 전체의 아파트 평균 가격 자체가 지금 3주 연속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아마 상반기 한 6개월 이상 지금까지로 상승률로 친다면은 4.05% 굉장히 높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눈에 띌 정도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많은 혹자들은 지금 새로운 어떤 상승세로의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국면이 아니냐 이런 어떤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가 매물 중심으로 해서 좀 해소됐던 그런 측면도 있는 데다가 향후에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규제 부분에 대한 추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최근의 가격 변동 상황을 두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굉장히 가격의 새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다소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아마 방송에서도 여러 분들이 또 그렇게도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성급한 어떤 그 국면 전환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규제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종부세 강화 카드까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아직 매매량, 거래량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가격 자체가 이렇게 상승 전환했다라는 거 이거는 왜 그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조금 면역력이 좀 생겼다는 느낌도 갖게 되는데요. 종부세 관련해서 굉장히 정부가 강도 높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뉴스들도 많이 냈고 아직 종부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안이 지금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도 높은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내용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최종적인 어떤 안이 나오기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내용들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또 재건축 단지에서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고 또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정감들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예상했던 것만큼의 하락세가 아니다 보니까 관망세에 있던 많은 투자 수요들도 어느 정도 새로운 어떤 국면 부분들에 대한 진입 가능성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듯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미뤄놨던 용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여의도의 통합 개발,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 그다음에 GTX 또 그 부분과 함께 아직은 사실은 많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매년 연간 10조씩 투입하겠다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그런 어떤 시도 자체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당히 위력이 있는 어떤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상승 요인을 이끄는 주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어쨌든 꿈틀거리고 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특히 강남의 경우는 결국엔 그러면 오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네. 예, 뭐 지금 거래량이나 전체적인 추이를 본다면 오르게 될. 저는 뭐 강남 불패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하는데요. 저는 강남 지역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집중되어 왔고 또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주로 타겟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정부의 또 다른 분야 방향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두 가지 단어로 제가 대변될 수 있는 건데 하나는 똑똑한 한 채라는 단어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한 채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규제를 어떤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정부가 사실은 유도한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서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결국은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을 굉장히 시장에 강하게 심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은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침체된 가운데 청약 시장이 유독이 더 뜨겁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굉장히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당첨만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시세 차익을 굉장히 크게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불패라는 용어, 나아가서는 서울 불패라는 단어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확장성을 충분히 저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북은 어떨까요? 최근에 강북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뭐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그런 수요가 이동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키 맞추기 흐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강북에 살고 있지만 좀 주변을 되돌아보게 되면 강남 지역과의 우리가 갭 메우기라는 단어로 많이 또 업계에서는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이 많이 올랐다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강북 지역에 있어서도 그 간격을 메우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쪽에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강북 지역에 주로 있는 재개발 어떤 사업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지면서 투자 세력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에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GTX 문제라든지 그 해당되는 지역별로 호재들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는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강북 지역의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 강화 방안까지 나온 상황인데 다시 이렇게 집값이 뭐라고 될까요? 꿈틀대면 또 다른 뭐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정부가 뭘 또 내놓지 않을까라는 막연하지만 예상을 해봅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죠. 1주년 아마 기념회에서 새로운 정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이 시점에서도 새로운 어떤 변화 또 상승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은 더 강력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2017년도를부터 쭉 보게 되면은 나올 만한 대책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종합부동산세 혹은 보유세 부분과 관련해서의 세제 개편을 부동산 어떤 대책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마지막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추가적인 강도 높은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결국엔 새로운 것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대책들을 더 강화하는 쪽. 근데 지금 이 강화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들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지금 내닫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으로 경기 침체에 동반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선택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니터링 이외에도 시중에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실제로 지금 앞서서도 기존 대책이 좀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경기라든지 인천, 수도권 지역에
침체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초양극화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차이가 체온에 있어서 차이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 있어서도 강남, 강북 또는 그 서울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부동산 규제 강화라는 이런 부분들이 한 방향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우려감이 많이 있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도 많은 데다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들이 있고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산업 기반들도 상당히 붕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조차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해당되는 지역을 떠나가는 그런 투자 수요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서울이나 강남 지역 혹은 강북 지역의 회복세 부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을 본래의 모습대로 정상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시점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특징적인 지역을 좀 꼽아보죠.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세종시, 대구, 뭐 경남, 울산 이런 부분도 산업적이나 지역적 요인이 분명히 얽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최근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지역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구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과거에 상당히 그 공급이 많았던 측면들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되었던 측면에서 이어지면서 다소 공급이 따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세종시에 대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 세종시나 대구 정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향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 조짐 혹은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이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지역적 산업 기반들이 위축이 되면서 울산, 거제 등등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나마 생존하고 있는 그런 대구 지역이나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정된 곳마다 만일에 구체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이 시장에 있어서의 위축 상태를 어느 정도 호전 혹은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아마 새롭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거래 감소, 거래 절벽 현상은 어떨까요? 사실 이게 거래 절벽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는 좀 안 좋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장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볼 때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 부분이 상당히 거래 부분을 갖다가 거의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망세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또 경직시키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된다면 혹은 서울이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이러한 거래 절벽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왜곡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가격 하락이 심화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호가 중심의 특정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는 그러한 어떤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 압박 요인에 있어서 성공 요인을 자화자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래 절벽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본래적 모습에 있어 시장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서울 지역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니까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실수요자 급감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하반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 아직 물량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역전세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리오시티를 중심으로 한 물량들이 지금 12월 달로 예정되어 있던 물량들이 이미 많이 시중에 소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전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변화에 너무 실수요자들은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도 서울이나 인접 신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지금 이 가격 약세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이전의 어떤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서울 지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자체가 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물량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이나 어떤 호황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